자,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관련된 이야기로 좀 주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던 가운데 원래 오늘은 이 경선 준비위에서 후보 토론회 하자고 했던 날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토론회를 비전 발표로 바꾸는 식으로 타협이 됐고요. 오늘 윤희숙 후보는 이제 사퇴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나머지 13명 가운데 1명이 빠진 12명의 후보가 오후 1시부터 각 7분 동안 자유롭게 국민 약속 비전 발표회에서 본인들의 정책 비전을 펼쳐놨습니다. 거의 한 1시간 반에서 거의 2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오늘 발표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두 분의 총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사님 좀 먼저 해주실까요? 사실 오늘 25일에 하는 것 자체가 타이밍이 조금 교묘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사실 언론중재법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만큼 국민들도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모여지고 있고 이걸로 대여투쟁하자 막 이러고 있는데 뭐 비전 발표를 한다. 근데 그 형식도 어떤 토론회 방식이거나 서로 뭐 질의응답하고 치고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분이 이거 전쟁통에 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다소 밋밋하게 진행이 되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동안 그 당내 이런 분란들을 잠재우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부터는 후보들의 어떤 무대다. 예비 후보들의 무대고 당대표는 묵묵히 지원하겠다 이러면서 12명의 손에 손잡고 서 있는 모습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비전이라고 보여주는 모습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알까, 그게 얼마나 홍보가 됐을까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지금 첨예한 정치적인 쟁점들이 지금 산재해 있는 가운데 오늘 이 후보 토론회가 아닌 비전 발표라는 형식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좀 관심을 받았을지 의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론가님 어떠셨습니까? 비전 발표회가 아니라 부실 발표회라고 보였습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일단 과연 대선 주자로서 충분히 준비를 했는지가 상당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예를 들면요. 팩트를 근거로 현 정부를 비판해야 되는데 다 비슷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두루 뭉술하게 비판하는 것이 과연 비전 발표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짚자면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에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도 한미 동맹 흔들리지 않는 취지의 발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 측에서 한미 동맹 튼튼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근거로 이런 것을 하는지,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려면 구체적인 것을 얘기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다 비슷하게 하다 보니 이게 좀 부실한 준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게 시대적 흐름에 맞는 주장인가를 한번 봤는데 모 후보가 사전투표제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과거 총선에 대해서 부정선거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당에서 이런 발언 나오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부분인데 정작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후보가 이런 얘기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준비인지 조금 아쉽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정치 신예가 아닌 후보들이 조금 더 나은 내용을 갖고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특정 후보의 이름을 거론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국회의원도 했었고요. 당 지도부도 했었고 제주도지사 아주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유심히 봤는데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 건지 대선주자 비전 발표인지 참으로 헷갈린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감성적인 언어만 쓰다가 뒷부분에 몇 개만 공약이라고 보시는 걸 냈어요. 그런 부분 굉장히 아쉽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후보 이름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하태경 후보님, 제가 사실 보수정당 출입할 때 하태경 후보님 담당하는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개혁 교수 포방하고요. 초선 때부터 아주 날카로운 부분으로 주목을 받았던 의원인데 오늘 비전 발표하면서 주로 민주당 정치권 비판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런 부분 너무 아쉽고요. 오히려 개혁 보수가 나갈 길은 무엇인지 이런 점을 부각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많은 아쉬움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실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소장 팔아서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던 몇몇 후보들은 더 실망스러웠다. 이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12명의 후보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지는 못한다는 부분 좀 양해를 구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분위기를 보니까요. 오늘 뭐 1번 는 장성민 후보가 먼저 얘기를 했고요. 제일 마지막은 이거 다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는데 유승민 후보의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12명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국민 의례도 했고요. 차례차례 자기의 비전을 발표했는데 순서가 끝나면 바로 또 자리를 뜨는 후보들이 몇몇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 순서가 되니까 거의 자리가 다 비다시피 했는데
그런 태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론가님? 예, 사실 모 후보가 나왔을 때는 박수도 안 쳐서 사회자가 박수를 좀 쳐달라라고 했는데 아마 후보들 간에 최근에 감정의 골이 좀 있는 네.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점 아쉬운 점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더 준비되고 더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나왔다면 어땠을까라는 많은 아쉬움이 듭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분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비전 발표를 기점으로 정말 대단한 후보들이 나왔다라는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였는데 네. 너무 후보들이 준비를 안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모 후보의 경우에는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중간에 소리가 거의 안 들렸고요. 모 후보의 경우에는 써준 것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토론회를 해서 지금부터 진짜 실력을 검증받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선관위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워낙에 쟁점이 많기 때문에 좀 국민들의 관심이 흩어진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뭔가 강한 이슈라던가 여러 가지 좀 흡입력 있는 얘기를 내놨더라면 사실 또 관심을 갖고 지켜봤을 겁니다. 저도 오늘 유튜브로 잠깐 보기도 했는데 유튜브를 통해 보는 사람들도 그다지 많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자님? 이거 아마 앞으로 사실 토론이라는 것이거나 아니면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국민 앞에 뭔가 좀 잘 준비가 된 모습으로 보여줘야 국민들이 좀 안심을 하고 저런 사람들이 정말 리더가 되면 우리가 좀 편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상태에서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느낌이 있다.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이 비전 발표회가 준비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최재형 두 예비 후보는 정치인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처음 등장하는 데뷔전이 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일단 한번 살펴봤더니 윤석열 후보 쪽은 그동안 토론 기피하는 거 아니냐, 자신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비전을 낸 것들 중에는 좀 몇 개 정도는 국민들한테 가닿을 수 있는 게 있겠다 느껴졌어요. 뭐냐,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된다면은 조국, 드루킹, 추미애 없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조국, 드루킹, 추미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상징하는 바가 중요한 것이죠. 조국이라는 거는 어떤 입시 비리를 비롯한 어떤 공정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드루킹 문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거에 있어서 공론장의 중요성을 얘기한 것이고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이라든가 상권 분립 이런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떤 상식적인 헌법의 가치를 이야기한 부분은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청년 일자리를 늘어나게 규제를 재검토하겠다고 하면서 기성세대가 기득권을 양보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기성세대가 기득권을 어떻게 양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 정도는 내놨다면 네. 더 와닿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좀 관심 가는 인사, 정치 신인이기도 하니까 윤석열, 최재형 오늘 한 자리는 처음 섰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이 부분도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유종의 미를 맺어야 되니까 혹시 평론가님 그래도 좀 아이디어가 좋았다, 신선했다 이런 후보는 누구였는지. 제가 이분 얘기를 방송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제가 방송 출연하기만 하면 이분에 대한 걸 자꾸 물어봐서 자꾸 더 관심을 갖게 보이는데 바로 홍준표 후보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오늘 한 내용 중에 네. 공공부문 쿼터 아파트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새로운 건 아니고요. 출마할 때부터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공공부문에서의 쿼터 4분의 1 가격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홍준표 후보는 사실 제가 보수당 출입할 때 당시에는 비주류였었고요. 서울의 강남이 아닌 외곽 지역의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때부터 사실 주택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마 그런 점을 근거로 이 부분을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정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저는 뭐 이 부분에 강론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어떤 제도를 부활하고 어떤 제도는 확대하겠다라고 구체성을 가진 부분은 그래도 대선에 한번 출마를 해봤고 네. 당대표를 한 후보에 맞게 구체성을 갖고 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강론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네. 준비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홍준표 캠프 쪽에서는 우야홍 이런 얘기를 해요. 우야홍이요? 우야홍. 웃자든지 다음 야권 대통령 후보는 홍준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이거 윤석열 후보랑 골든크로스 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걸 추구하고 있는데 오늘 비전 발표에 봤을 때는 일단 좀 와닿는 부분들은 2024년 총선 때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하겠다 이런 것도 딱 던지고요. 그다음에 서민들에게 와닿는 게 뭐냐.
꽉 막힌 금융 지원을 완화해가지고 쉽게 내 집 마련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실수요자들이 집을 계약해놓고 갑자기 대출이 막혀버리니까 여러 군데를 도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국민들이 듣기에 딱 와닿는 이런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준비를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붙이자면 홍준표 후보님이 지난 대선에서 특정 성 역할에 대해서 혐오와 비하 논란이 일으켰던 부분이라던가 노동 문제에 대해서 모든 문제가 노조에 있는 것처럼 말했던 부분은 최근에는 그런 주장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되신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혐오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언까지 꼼꼼하게 좀 챙겨주셨습니다.